소방대원들이 아파트 현관에서 긴급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렌 불빛과 함께 들것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17일 새벽 4시 25분쯤. 주민 42살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질렀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단순 방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연기를 피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10대 2명, 5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또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5층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아파트 통로와 계단, 앞마당 등에서 아비규환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안 씨를 검거하려 했지만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 탓에 진압이 쉽지 않았던 상황. 결국 테이저건에 실탄까지 쏘고서야 안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안 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주변에 욕설을 하는 등 이웃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안팎에 핏자국을 씻어내는 한편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안 씨가 머물던 집은 완전히 불에 타버려 뒷수습에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카메라 앞에 섭니다. 가자동 아파트 방화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인덕 씨입니다. 안인덕 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갖다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제가 좀 인생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안인덕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모습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안 씨는 이날 공개된 모습과 달리 은색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인덕 씨의 신상 공개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안인덕 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 공개 기준은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이며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이익을 위해야 하고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 씨의 경우 공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살인 사건 피해자 5명 가운데 앞서 발인한 74살 황모 씨를 뺀 나머지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물론 경남도와 진주시, 경찰,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사건 당시 딸을 보호하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11살 금모양의 어머니도 시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 차량에 실리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관. 한창 꿈꿀 10대의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최양과 금양의 운구차는 마지막 등굣길을 위해 각각 이들의 학교를 향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눈물로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가 하나둘 화장장에 도착하고 가족 친지들은 오열하며 피해자들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은 각각 국립대전현충원과 진주내동 공원묘원 등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한 차례 발인을 미루며 국가기관에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한 유족들은 사건 발생 엿새째인 22일 밤 관계기관들이 마련한 부상자 최종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안은 진주사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유가족과 중상자 등 요구사항을 접수한 뒤 관계기관 통보와 심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구조금과 장례비 지원, 유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약 2달간 진행된 안인득의 정신감정. 공주치료감호소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인득은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을 보였으며 불안정한 감정,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에도 입소 때 보인 정신 상태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안인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범행 대상이 된 특정 세대의 구체적인 인원수, 그들에게 가진 원한과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의 경우 눈을 마주치거나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쳐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한 관계가 없는 주민들에겐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휘발유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과 위 조사 사실을 더해 그가 특정 주민들을 해칠 목적으로 상당한 인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또 안인득이 범행 직전 돈을 걸고 경륜을 즐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그가 범행 당시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검찰은 5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 등 5개 혐의로 안인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주 안인득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부에 배정됐었지만 안 씨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안 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 건물 방화와 방화치사,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 모두 6가지.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근거로 안 씨가 칼과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 또 사망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평소 안 씨와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안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준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해당 사건에 집중한 것과 달리 안 씨의 과거 행적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폭행 사건에서 안 씨가 이미 조현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첫 근거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주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심신미약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피해자 유족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과 달리 변호인 측은 단 1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 자체가 아닌 안 씨가 받은 의료 기록을 강조해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1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형. 재판부는 안인득이 휘발유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등산화와 두꺼운 옷을 껴입는 등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주장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각한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안인득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치료감호소에서 진단한 심신미약 의견이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심신미약 인정엔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것. 대법원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계획 범죄를 입증할 계획이었는데 대법원 역시 결국 안인득의 심신미약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진주를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의 방화 살인사건. 1년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그가 남긴 큰 상흔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